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2, 4분기 가계신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김민수 금융통계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계 1국 금융통계팀 김민수 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 2,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 후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 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가계대출이 1,832조 6천억 원, 판매신용이 120조 2천억 원입니다. 가계신용은 2, 4분기 중 전분기 말 대비 24조 6천억 원 증가하여 지난 1, 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계신용의 구성 항목인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누어 전분기 말 대비 증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가계대출은 2, 4분기 중 23조 1천억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 4분기 중 14조 9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 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2월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대출은 상여금 등을 활용한 신용대출 상환과 같은 1, 4분기에 발생하는 계절 요인이 소멸되며 신용대출이 증가 전환한 가운데 주가 반등의 영향으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늘어 2, 4분기 중 8조 2천억 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증감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 4분기 중 19조 3천억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타 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2, 4분기 중 3조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 확대 등에 기인하여 기타 대출의 감소폭이 축소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기타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2, 4분기 중 9천억 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유동화분이 순상환되며 주택담보대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주가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액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이용 규모가 확대되며 1조 4천억 원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자료 보완 등으로 2023년 1, 4분기 이후 통계 수치가 수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2, 4분기 및 상반기 중 가계신용 증가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앞서 우선 정부와 한국은행은 소비 등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은 2, 4분기 중 전분기 말 대비 1.3% 늘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 4분기 중 0.1% 증가에 그친 영향으로 상반기 중 가계신용은 1.4% 증가하여 연율로 환산하면 2.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 4분기까지 공표된 명목 GDP 전년 동기비, 전년 동분기비 성장률인 2.4%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 4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중의 명목 GDP 성장률 확인을 위해서는 9월 3일 공표되는 2, 4분기 국민소득 잠정 보도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통계 1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정책대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5년 2, 4분기 가계신용 보도자료부터
기존 참고 통계로 제공해 오던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 항목을 개인 대상 주택 관련 정책 대출을 모두 포괄하여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정책 대출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6월까지 통계를 소급하여 공표합니다. 신규 통계 공표로 정책 대출에 대한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8, 9페이지 참고 2와 참고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상 주택 관련 정책대출 개편 결과 대출 잔액은 2025년 1사분기 말 기준으로 기존 220조 8천억 원에서 328조 6천억 원으로 커져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에서 29.0%로 9.5%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정책대출의 추세 및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중 매분기 10조 원 이상 증가하였던 정책대출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금년 2, 4분기 중 2조 6천억 원 증가하여 1, 4분기 4조 3천억 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편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입니다. 그 가계신용과 가계대출 증가폭은 얼마 만에 최대치인지, 그러니까 그 직전 최대치 시점이랑 그 액수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제 주담대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타 대출 증가 같은 경우에도 주택 관련 자금으로 좀 추정되는 면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비중이 이제 29%에 달하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정부 이제 규제 정책으로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나 가격이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안정됐다고 보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가계대출 관련해서 향후 전망도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신용 증가폭은 2, 4분기 2025년 2, 4분기 24.6조 원이었고 이전 최대폭은 21년 3, 4분기 35조 원입니다. 35조 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계신용을 견인한 게 이제 주담대인지 좀 여쭤보셨고요. 일단 가계신용 중에 이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차를 두고 이제 주담대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주담대가 1, 4분기 9.4조 원 증가해서 2, 4분기 14.9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타 대출인데 기타 대출에는 이제 신용대출이라든가 또 신용대출, 일반 예금축입기관의 신용대출과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증권사의 신용공여액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2, 4분기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좀 증권사의 신용공여액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타 대출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대출 비중을 여쭈셨는데요. 지금 지난 1, 4분기가 29.0%로 그 주담대 대비 정책대출, 개인 대상 주택 관련 정책대출의 비중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중에 좀 그 정책대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1, 4분기는 28.8%를 잔액 기준으로 25년 2, 4분기는 그 28.8%로 소폭 잔액 기준으로 비중이 좀 하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지난주 이제 금융위 금감원의 7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됐는데 이제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그러니까 6월보다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을 볼 때 627 가계부채 대책과 그다음에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매매 거래가 지난 6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심으로 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고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좀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필요시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은은 대내 경제 상황에 따른 금융완화 기조가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의 거시건정성 정책 공조를 통해서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네, 저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입니다. 그 증가율 자체가 1.3%인데 얼마 만에 최대 폭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이제 비은행, 뭐 증권사 같은 기타 금융기관 증가 부분이 있는데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계비 증가 속도나 GDP나 가처분 소득 대비 비세 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수치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25년 24분기가 전분기 말 대비 1.3%가 증가를 했고 이전에 가장 빠른 속도는 21년 3, 4분기 1.9%였습니다. 1.9%였고요. 이 수치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그다음에 이제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번 수치에 대한 평가를 좀 물으셨는데 일단 뭐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계 부채 규모를 이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계 부채 규모를 뭐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뭐 가계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게 되면 뭐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경제 규모가 명목 기준의 경제 뭐 소비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감안한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규모를 좀 상대적인 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계신용 증가 속도를 감안한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1.3% 증가해서 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좀 가계부채 비율은 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1, 4분기 가계신용의 증가폭이 0.1%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매 분기 가계부채 비율을 보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매 분기는 뭐 분기 단위로 볼 때는 가계부채 비율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긴 시계로 본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대비 2, 4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반기 중 가계신용 증가율은 1.4%, 그 연율로 보면 2.8%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명목 GDP 성장률 대비 가계신용 증가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게 이제 정책의 목표다 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금 1, 4분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1, 4분기까지 전년 동기비로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는 물론 2, 4분기에 명목 GDP를 확인해야겠지만 좀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 이런 거에 따라서 하반기에 가계부채가 추세적으로 안정되는지 얼마나 이제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되는지 그리고 또 하반기에 명목 GDP 성장률 회복 반등 여부에 따라서 명목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 이런 부분들이 연간 기준으로 우리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목 GDP 성장률 1, 4분기를 2.8로 언급했다면 2.4%입니다. 명목 GDP 1, 4분기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 2.4%고 가계신용의 상반기 중 연율 증가율이 2.8%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신 기자님. 서울반의 신민호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금통위 당시 이제 총리님께서 이제 금융 안정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고 이제 좀 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발표로서는 이제 증가세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좀 둔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는 내부에서 이런 스탠스가 좀 변한 건지 혹은 또 다음 주 이제 금통위 결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아까 풍선효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풍선효과 말고 지금 경기도라든가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 또 혹은 지방 쪽으로의 집값 상승 같은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저희가 이제 1, 4분기 기준으로 89.4%인데요. 이제 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많다 보면 당연히 이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돈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약하는 요인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수도권의 풍선 효과 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크게 가격 상승세가 가격이 크게 오른다든가 또는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든가 이런 징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로 저희가 이제 대책 이후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한 달 좀 넘는 시간인데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좀 더 지켜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 기자님. 네,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어제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 지역 주택 가격에 대한 고강도 대책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가계 부채가 다시 좀 불안해지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은도 거시건전성 대책을 협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어떤 대책이 단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랑 그다음에 거기서 한은이 협조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이 정책 권한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금리 정책으로 협조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수단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은은 이제 가계부채 그런 추이 관련해서 면밀하게 이제 금융당국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이제 한은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추진할 거고요. 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대응해서 이제 금융 완화 기조를 가져가지만 이제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계 부채 상황이라든가 주택 시장 즉 금융 안정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 당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과 그다음에 한은의 그런 금리 정책이 서로 공조하면서 이제 어떤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나간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아까 질문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거시건전성 대책이 논의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지. 그 지금 이제 7월 가계대출 동향 나오면서 그 아마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7월에는 이제 규제 지역 LTV 규제라든가 또는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조정 등 그런 조치들을 이제 필요시 즉각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지금 금융위 보도 자료에서 7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